영주가 내 딸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왜 나를 20년 동안 속였죠? 천수의 목소리는 독수리 술도가 작업실을 날카롭게 갈랐다. 강소연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했다. 천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을 억누르려 애썼다. 20년간의 헌신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강소연의 사기 행각은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녀는 오장수의 도장을 위조해 독수리 술도가 저택을 부동산 매물로 내놓았고 천수의 인감증명서를 불법으로 사용해 가약금 3억 원을 챙겼다. 하지만 문미순의 날카로운 직감과 지옥분의 신속한 대응으로 그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경찰서로 끌려간 강소연은 혼인 빙자 사기, 문서 위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녀가 미국 한인 커뮤니티에서 영주가 천수의 친딸이 아니라고 떠벌린 사실까지 드러나며 그녀의 거짓은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었다. 강소연은 유치장에서 이를 악물었다. 한동석, 마광숙, 문미순 너희 모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녀의 속삭임은 복수심으로 얼룩져 있었다. 독수리 술도가 작업실에서 천수는 미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미순의 임신 소식은 천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줬지만 강소연의 배신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천수는 미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순아, 내가 영주를 친딸처럼 키운 20년이 거짓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내가 너무 순진했나봐.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뒤섞였다. 미수는 천수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천수야, 너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야. 영주를 키운 너의 마음은 진심이었어. 이제 우리 아기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자. 미순의 따뜻한 말에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영주를 향한 미련과 강소연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얽혀 있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미순과 아기를 위해 강소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해. 한편 한동석은 LX 호텔 회장실에서 광숙과 마주 앉아 있었다. 광숙의 얼굴에는 강소연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한동석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강소연이 저를 평범하다고 비웃었대요. 제가 술도가를 지키려는 게 우스웠나 봐요. 광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자존심이 상한 흔적이 역력했다. 한동석은 광숙의 손을 잡으며 단호히 말했다. 광숙씨, 당신은 평범하지 않아요. 당신은 술도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에요. 강소연 같은 사람은 당신의 진심을 절대 이해 못해요. 그의 따뜻한 말에 광숙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흥수의 오해와 강소연의 모욕이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다. 광숙은 한동석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 곁에서라면 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흥수는 술도가 창고에서 혼자 막걸리 항아리를 닦고 있었다. 그의 손은 거칠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장수의 죽음 이후 흥수는 광숙을 누나처럼 의지했지만 그녀가 한동석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질투와 상실감을 느꼈다. 흥수는 스스로를 자책했다. 내가 왜 광숙 누나에게 했지? 장수 형이 날 얼마나 아껴줬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장수가 생전에 흥수를 다독이던 순간들이 스쳐갔다. 장수는 흥수의 부족함을 감싸주며 항상 그의 곁에 있어줬다. 하지만 이제 광숙마저 한동석에게로 떠나는 듯한 느낌은 흥수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했다. 그는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형제들 중 제일 못난 놈이야. 그래도 누나를 잃고 싶진 않아. 그 시각 강소연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박형준을 만났다. 박형준은 천수의 대리인으로 강소연의 죄를 낱낱이 폭로했다. 강소연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당신들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천수를 속인 건 사실이지만 영주는 내 딸이야. 그 애를 나쁘게 만들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박형준은 차갑게 답했다. 강소연 씨, 영주가 당신 딸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이 미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강소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영주의 출생을 둘러싼 비밀이 떠올랐다. 영주는 천수의 딸이 아니었지만 강소연조차 영주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녀는 과거의 방탕한 삶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 내가 영주를 지킬 거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강소연은 속으로 다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문미수는 술도가 사무실에서 고자동과 함께 강소연의 위조 서류를 분석했다. 미수는 서류를 보며 말했다. 공장장님, 이위임장 날짜가 이상해요. 장수 오빠가 사망한 후에 작성된 거예요. 강소연이 어떻게 이런 짓을?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미수는 천수의 첫사랑이자 이제 그의 연인으로서 강소연의 배신이 천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고 있었다. 고자동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미순 씨, 강소연은 술도가를 돈으로만 봤어. 장수 형님이 평생 지킨 전통을 짓밟은 거야. 고자동의 눈에는 술도가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후 술도가에서 새 삶을 시작했기에 강소연의 행각은 그에게도 개인적인 모욕이었다. 미수는 고자동에게 말했다. 공장장님, 천수 오빠와 제가 이걸 바로잡을게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술도가를 지켜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한동석은 박형준과 통화하며 강소연의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 박형준은 말했다. 동석아, 강소연이 미국에서 주가 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 그 돈으로 영주를 키웠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남자와의 불륜 관계에서 얻은 자금일 가능성이 높아. 한동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영주의 친아버지가 천수가 아닌 것도 강소연이 의도적으로 숨긴 거야? 박형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수를 이용해 안정적인 삶을 얻으려 했어. 하지만 이제 그녀의 거짓은 끝났어. 한동석은 전화를 끊고 광숙을 떠올렸다. 강소연의 사기가 광숙과 천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생각하니 그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광숙에게 전화했다. 광숙 씨, 강소연의 비밀이 더 깊어요. 천수와 영주를 위해 우리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해요. 광숙은 한동석의 단호한 목소리에 힘을 얻었다. 회장님,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장수 오빠의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흥수는 광숙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누나, 내가 며칠 전 너무 감정적이었어. 장수 형이 없으니까 누나마저 떠날까봐 겁났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광숙은 흥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흥수야, 내가 어디 간다고 했어? 넌 내 동생이야. 장수 오빠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나도 다 알아. 광숙의 따뜻한 말에 흥수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광숙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마음이 풀리며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서 힘을 내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기는 자괴감이 남아있었다. 내가 형제들처럼만 했어도 누나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흥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강소연은 경찰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그녀의 계좌는 이미 동결된 상태였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영주에게 전화했다. 영주야, 엄마가 억울해. 날 도와줘. 하지만 영주는 차갑게 답했다. 엄마, 내가 천수 아빠 딸이 아니라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영주의 목소리는 떨렸고 배신감으로 가득했다. 강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영주는 전화를 끊었고 강소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무너졌다. 그녀는 영주마저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한동석이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 그도 무너뜨릴 거야. 한동석은 LX 호텔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강소연이 미국에서 불륜 관계였던 남자가 신라주조의 비자금 관리자 김원민이라는 증거를 보냈다. 한동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원민은 장미애와도 연루된 인물로 신라주조와 독수리 술도가를 동시에 노린 배우였다. 한동석은 광숙에게 말했다. 광숙 씨, 강소연의 뒤에는 김원민이 있어요. 그가 술도가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광숙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장수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지만 김원민이라는 새로운 적의 등장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회장님, 김원민이 왜 우리를 노리는 거죠? 광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동석은 단호히 답했다. 그의 욕망이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 천수는 미순과 함께 병원에 갔다. 미순의 초음파 사진을 본 천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미순아, 우리 아기가 이렇게 자라고 있네.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그는 영주와 마주쳤다. 영주는 천수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아빠, 아니 천수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천수는 영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영주야, 넌 여전히 내 딸이야. 내가 날 어떻게 부르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영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강소연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얽혀 있었다. 아저씨, 엄마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 딸인지도 모르고. 영주의 말에 천수는 가슴이 아렸다. 그는 영주를 안으며 말했다. 영주야, 진실은 아파도 넌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한동석은 김원민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원민은 강소연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그녀를 이용해 독수리 술도가의 지분을 노렸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신라주조와 LX 호텔의 합병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한동석은 박형준에게 말했다. 형준아, 김원민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어.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박형준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다. 동석아, 김원민이 최근 접촉한 인물이 누군지 알아? 독고탁이야. 한동석은 숨을 멈췄다. 독고탁은 신라주조의 비자금을 은폐한 인물로 장미애와도 연루된 자였다. 한동석은 광숙에게 전화했다. 광숙씨, 큰일이에요. 김원민과 독고탁이 술도가를 노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반격해야 해. 독수리 술도가 마당에서 광숙은 천수, 미순, 흥수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강소연은 끝났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김원민과 독고탁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천수는 미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수님, 우리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술도가는 우리 가족이니까. 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누나,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 제대로 할게. 광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린 가족이야. 장수 오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 한동석의 다급한 전화가 왔다. 광숙씨, 김원민이 지금 술도가로 가고 있어요. 위험해요. 광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김원민은 무슨 계획을 세운 걸까? 그리고 독고탁의 그림자는 어디까지 뻗쳐 있을까?